멀티플이 올라가는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제 2,900에서 3,000 그 2차 도전대를 지금 보면서 시장이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오늘 모신 분은 더 프리미어 대표시죠. 강관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도에는 정말 세계에서 꼴찌했던 한국 증시죠. 근데 올해는 정말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선 전후로 해서 또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강 대표님은 한국 증시 2025년 아주 큰 불장이 올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뭐 작년 말부터 우리 시장 움츠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최근에 뭐 제가 8.15 모니터 다달이 뭐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었었는데 장이 내려갈 때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맨날 그런 댓글들을 제가 봐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방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너무 안 좋잖아요. 작년에 완전히 그렇죠. 꼴찌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시장 참여자로서 참 난감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또 작년 12월 3일에 그냥 급기야는 개헌까지 그렇죠. 터지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6개월 정도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 암흑기를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오늘까지도 시장에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제 눌린 만큼 더 되튀는 이런 네. 느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눌린 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24년에도 눌렸고, 그렇죠. 그리고 25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개월 동안에도 사실은 눌려 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한꺼번에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Re-rating coming soon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Re-rating, 주가 재평가잖아요. 네, 그렇죠. 주가 재평가가 될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재평가가 되고, 그 개별 호재가 있어서도 주가 재평가되는 거고, 뭐 멀티플이 올라간다. 우리가 PER이나 PBR 이런 걸 멀티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티플이 올라가서도 주가 재평가가 되는데, 근데 호재가 나오는 거는 이익이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아직 이익 늘어날 건 그렇게 많지는 않다예요. 그럼 지금 나오는 주가 재평가는 이익의 증가, 여기서 나오는 주가 재평가가 아니고 멀티플이 올라가는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가 재평가가 앞으로 가능할지를 오늘 뭐 1시간 내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24년 전 세계에서 우리가 꼴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특히 뭐 한 22% 이렇게 빠지면서 정말 암울한 24년을 보냈는데, 이게 또 주가 재평가의 이유도 돼요. 네. 작년에 너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반면에 미국은 어땠느냐? S&P 500이 작년에 23% 했어요. 아, 진짜 우리 정반대. 그 갭이 40, 50이네요. 그러니까 나스닥 28% 했고. 근데 24년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23년에도 이쪽이 한 20% 초반대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연속을 미국은 달렸다. 근데 우리는 안 달렸어요. 쉬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뒤로 처졌잖아요. 그죠? 상당히 좀 우울했던 면이 있었는데, 근데 25년 제가 초반부터 그랬잖아요. 금년은 달라질 것이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이제 똔똔 수준 정도까지 온 거예요. 작년, 재작년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아요. 나중에 차트가 나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지난 1년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보다 앞에 가 있어요. 여전히. 네. 우리가 늦었던 거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달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한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1%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더 위쪽을 보고 싶어요. 제가 8.15 나올 때마다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지수대가, 저는 뭐 2,900에서 3,000선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1차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게 2,700 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넘어간 넘었죠. 거니까 이제는 이제 2,900에서 3,000 그 2차 도전대를 지금
보면서 시장이 달려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왜 그러면 2,900에서 3,000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가 9%, 8%로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댔어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역산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 지수대가 2,900에서 3,000대라는 거예요. 좋게 봐주면 3,000으로 보는 거고 적게 봐줘도 2,900은 무조건 가 있어야 되는데 웬걸 지수가 2,400도 갔다가 2,400도 깨졌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늠을 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뭐 애널리스트 생활을 뭐 상당히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여기는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역차별로 받고 있다. 근데 지금은 그 역차별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장세가 우리나라에서 급기야는 이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이 순간에서만 지금 있는 그 모멘텀 가지고만도 3,000선을 일단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상법 개정을 제외하고도? 돌파까지는 몰라도 그냥 기업들의 이익 나는 것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고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ROE라는 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또 25년도 뭐 9% 정도 지금 우리가 기업 이익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 중반대까지 가는 이런 지금 기업 이 컨센서스 숫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이제 급기야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PBR이 1.0배 수준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겠구나. 네. 그럼 1.0배까지 가면은 우리가 3,500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때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0까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3,500을 바라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뭐 5,000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제가 아시는 분은 또 6,000도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기업들의 이익 그리고 적정 밸류에이션 그것만 봐도 작게는 3,000,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내년 뭐 가면은 3,500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3,000이라는 게 이렇게 높은 수치구나를 몇 년간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네. 까마득한 수치로 보였는데. 근데 그때가 잘못된 거죠. 저는 그때도 뭐 지상파나 공정 뭐 이제 경제방송 채널을 가가지고 이거는 정규 분포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3시그마 밖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생길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라 빨리 팔아야 된다는데 거기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그랬죠. 근데 거기서 외국인들한테 당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아주 잘했죠. 올라갈 그렇죠. 때 외국인들이 왕창 사는데 걷다가 다 부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 개인들이 또 잘했잖아요. 밑에서 삼성전자 다 담았죠. 다 담았잖아요. 지금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주워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십조 매도했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참다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지금 차익 시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사면 그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실수하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지금은 물량을 뺏기면 안 될 때 같은데. 그거죠. 너무 빨리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폭발하면 안 돼요. 거래가 조금씩. 그래도 더 많이 오르고. 네, 그래야 더 많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 제 지난 그 8.15 모니터 그 다달이 나올 때 그 썸네일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서 급하게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제가 항상 오늘 가지고 오는 리포트 이 프레젠테이션은 리레이팅을 제가 앞에 다 달았잖아요. 네. 리레이팅.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데 뭐 서둘러서 이렇게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BR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네. 이 적정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PER로 보는 방법도 있고 PBR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익은 왔다 갔다 막 출렁출렁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때는 이익이 엄청 많이 났다가 어떤 때는 적자 왕창 적자 났다가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PBR로 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설명하는 분에 따라 가지고 다 이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PBR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죠. 노란 걸로 제가 마크를 해왔는데 0.75, 0.8 이 정도 되면 여기가 항상 선행 기준으로 네. PBR 기준 이렇게 섰었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 815 나올 때도 이 정도 가면 이제 돌아설 겁니다. 2400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그럴 때도 돌아설 겁니다. 돌아설 겁니다. 계속 돌려 세우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연기금이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1년 거를 이렇게 보시죠. 1년 거를 봤을 때 위에가 한 0.95 정도 되면은 이제 피크였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한 0.87 뭐 이 정도 올라오니까 0.95, 0.9 거기까지 보면은 지금부터도 한 10% 그러니까 PBR로 해석을 해봐도 한 3천 정도는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러면 위로 PBR로 해석했을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할 때는 보시죠. 여기도 평균이 1.0배, 선행 기준으로 1.0배고요. 이 위까지도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1.0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제일 고점 수준은 뭐 1.2, 1.3 이 수준까지도 갔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0까지만 가도 한 3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1.3까지 간다 그러면 30%가 더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상상하고 4천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기업들의 ROE 그리고 상법 개정 플러스 지금 약간 부족한 게 배당 분리과세 그렇죠. 이 얘기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조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야, 진짜 이렇게 근데 참 이 PBR 기준도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기준으로 따지니까 이제 이렇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은 뭐 빼더라도 다 뭐 1.3 아니면 1.5 이런 경우들이 근데 많지 이제 않아요. 그런 거를 절대적인 PBR도 중요하지만 저는 PBR을 항상 말씀드릴 때 딴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ROE라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기업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지주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은 PBR이 0.2라고 해서 그럼 0.3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진짜 싼 거냐?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좀 달리합니다. 왜? 아니 돈을 못 버는데 금방 많을 것 같은데 0.2도 저는 비싸질 수 있다. 0.3도 비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 PBR은 중요하지 않다. 그 회사나 그 마켓이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ROE를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금방 우리 질문하신 거에 이제 또 글로 돌아가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ROE라는 게요. 시장의 ROE가 뭐 별반 뭐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네. 밸류에이션이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ROE라는 게 한 자릿수예요. 그렇죠. 왜? 근데 PBR은 2배가 넘어가요. 엄청 비싸요. 그나마 좀 중국이 싼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PBR도 좋고 잘 나와요. 이익은 잘 나와요. 은행도 잘 벌죠. IT 하는 반도체 회사들도 잘 벌죠. 그렇죠. 잘 벌고 또 최근에는 또 디펜스, 이 방산 쪽에서도 잘 번다고 나오고 뭐 전력 인프라도 잘 번다고 나오고 잘 버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눌려 있었다니까요. 한국 돈 빼. 딴 나라로 가. 인도가, 중국가, 대만가. 이래가지고 눌려 있었는데 그 ROE라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ROE만 봐서도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 봐서도 상대적으로도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가 맞다. 그러니까 제가 5천이 됐든 6천이 됐든 말하는 분들의 뜻도 좀 알고는 있는데 일단 제 눈에 보이는 숫자로 풀어본 리레이팅에 가는 국면은 일단은 두 번째 관문은 인 3천까지는 일단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